최소 수십 명 이상에게 저지른 작곡 사기 혐의는 물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성희롱까지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유재환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사기 수법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계판과 디스패치 취재에 따르자면 유재환이 저지른 사기 수법은 흔히 신용불량자들이 저지르는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채무를 일으키는 방식인 카드 돌려막기처럼 작곡료를 벌기 위해 하나의 곡을 여러 명에게 공개하며 호객 행위를 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디스패치가 취재한 피해자 A씨에 따르자면 가수의 꿈을 품고 한국을 찾은 A씨는 유재환의 음원 돌려막기에 당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 3월 자신의 SNS에 남녀노소 곡비 없이 곡 드립니다라며 무료 곡 나눔을 알렸던 유재환은 곡비는 없지만 한 곡당 130만원의 진행비가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5일 한국에서 가수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라며 A씨가 연락을 취하자 유재환은 진행비 130만원은 선입금 제도라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유재환에게 130만원과 직접 쓴 가사 3개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이어 3월 7일 유재환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유재환은 A씨에게 진짜 음뻥이 아니라 등단하셔야 할 것 같은 문학적 쾌감이 어마어마하네요라며 A씨에게 지극정성의 멘트를 날리며 희망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3월 22일 드디어 붉은실이라는 첫 번째 곡을 받은 A씨는 유재환과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한 후 추가 작업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유재환은 흔쾌히 수락하며 2+1 이벤트도 내거는 등 A씨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260만원이라는 두 번의 작곡비를 챙긴 유재환은 A씨가 제대로 된 먹잇감이라고 생각됐는지 철저한 비대면 원칙을 깨고 5월 11일 판교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A씨와의 첫 만남 자리에서 유재환은 정규 앨범 2개를 만들자 앨범 1개당 9에서 11곡 정도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하며 앨범 1개당 500만원이면 엄청 싸지 않냐, 한 곡에 50만원 수준이다라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재환의 극진한 꼬임에 넘어간 A씨는 1000만원을 보냈고 지금까지 보낸 돈 1260만원에 대한 작업 및 권리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요.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자면 2023년 3월까지 정규 앨범 발매를 약속했고 앨범에 대한 수익은 100% A씨에게 귀속될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총 40개에 달하는 가사를 보냈지만 유재환은 A씨로부터의 입금 후 이사를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다, 어머니가 골조령 치료를 해서 바쁘다라고 하는 등 너무나도 태도가 변했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가사를 보내며 기다려봐도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공황장애가 시작됐다라는 등의 변명만 들려와 이에 지치고 불만이 쌓인 A씨는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유재환은 조금만 기다려주면 네임드 가수랑 작업하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첫 번째 정규 앨범 마감 기한이었던 2022년 9월을 훌쩍 넘긴 11월 중순까지 한 곡도 받지 못한 A씨는 꼭지가 돌 이유가 충분했지만 그래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계속 불안정한 건강 상태를 알려왔던 유재환의 안부를 먼저 물으며 다시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유재환은 공황장애를 비롯한 이런저런 핑계를 이어갔고 결국 5개월의 기다림 끝에 A씨는 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1월 24일과 29일 A씨는 유재환으로부터 각각 4곡씩 총 8개의 곡을 받았고 그 중에서 2개를 골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짚어봐야 할 부분은 지금까지의 스토리만 놓고 보자면 게으른 작곡가와 기다리는 구매자의 관계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유재환과 A씨가 계약한 3월 22일에 A씨가 받은 붉은실이라는 곡의 행방을 보자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 11월 16일 파페라 가수 이명주가 신곡을 발표하게 되는데 제목은 붉은실이고 해당 곡의 작사 작곡 편곡에는 유재환과 그의 약혼녀 정인경의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이명주는 유재환과 2016년 창작 동요 예능 위키드에서 심사위원과 동요 제작자로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 3월 라디오를 진행할 때 유재환을 게스트로 초대했던 이명주는 당시 유재환이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다라고 토로하자 유재환의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아 음악 작업을 제안했다. 이후 붉은실과 꽃 한 송이를 들고 왔다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 12월 발매한 이명주의 정규 8집에는 유재환이 작곡한 붉은실과 꽃 한 송이가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명주가 유재환에게 지급한 돈은 87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유재환은 5곡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오며 1,1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가져온 곡은 2곡뿐이어서 해당 금액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명주는 유재환에게 돈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재환은 8집 수록곡 MR과 멀티파일도 앨범을 발매하고 6개월이나 지난 뒤에 보냈다고 합니다. 디스패치는 유재환이 A씨에게 판매한 붉은 실과 꽃 한 송이, 그리고 이명주가 부른 같은 제목의 노래를 비교해봤는데 아무리 음악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같은 노래임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유재환은 이 2곡을 돌려막기하며 미끼 상품으로 이용했고 실제로 A씨는 붉은 실을 들은 다음 1,130만 원을 더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짓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재환은 A씨에게 생활비 등의 이유로 계속 돈을 부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재환의 주장에 따르자면 그의 무늬만 무료 작곡 프로젝트에 지원한 사람은 17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수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가수를 꿈꾸던 많은 사람들이 유재환의 사기에 당해 최소 130만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본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유재환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이 연이어 공개되자 결국 적지 않은 수의 피해자들이 연대해 집단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유재환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가 연이어 폭로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아픔을 몰랐죠로 데뷔한 유재환은 자신의 노래 제목처럼 아픔을 몰라서 알고 싶었던 것인지 현재 자신이 한 짓거리들이 제대로 털리며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무한도전을 통해 박명수 노래 작곡가로 알려진 후 유재환은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어필해 나름의 소소한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의 인생은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십인지 수백인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작곡 사기 피해자들에게 한 짓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작곡가 정인영과 결혼 약속을 발표한 후 섣부르게 올렸다. 현실적인 준비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에게는 결혼 상대인 정인경을 이복 동생이라고 하는 등 이런 구라보따리 같은 인간의 만행은 현재도 하루가 멀다 하고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환은 2022년 1인 기획사를 차리며 독립했는데 당시 공개된 기사를 통해서만 판단하자면 유재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늬만 무료곡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3월이었고 유재환이 1인 기획사를 차린 것은 대략 7월경 여름 정도로 알려졌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자면 자신의 음원 돌려막기 사기 수법이 어느 정도 할만하다 싶었는지 본격적으로 기획사까지 차리며 범죄를 진행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논란이 확산된 후 입장과 사과문을 통해 시간을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거짓된 변명이라는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인간들은 갱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유재환과 얽힌 모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말 같지도 않은 공황장애 같은 변명에 속아 그의 죄를 경감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